살충제 달걀 파동이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다른 지방 달걀의 제주 반입이 중단됐습니다. 도내 농가에서는 유해 물질을 사용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밭작물 파종시기에 폭우가 쏟아지면서 농경지 침수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한창 파종 중인 마늘과 양배추 등의 피해가 큽니다. 오는 26일부터 대중교통 체계가 개편됩니다. 버스 노선이 4분의 1로 줄어 단순화되고 색깔로 운행 지역을 구분하게 됩니다. 수협공제회가 낚시어선 사고의 보상 대상에서 스쿠버 다이버를 제외시켜 관련 업계에 불만을 사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데스크 제주입니다. 살충제 달걀 파동으로 불안감이 확산되면서 제주에서도 달걀 소비가 크게 위축되고 있는데요. 도내 유통업체들이 다른 지방 달걀의 반입을 자율적으로 금지하고 안전성이 확인된 제주산 달걀만 유통하기로 했습니다. 현재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살충제 성분이 검출된 다른 지방 농장에서 생산된 달걀을 폐기하고 있습니다. 제주 지역에 반입된 이른바 살충제 달걀은 3만여 개. 지금까지 60%인 18,000여 개가 회수돼 모두 폐기시켰습니다. 제주도는 도내 달걀 유통업체와 긴급회의를 갖고 살충제 달걀 파동이 안정될 때까지 다른 지방 달걀의 반입을 금지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습니다. 육지부에 이 결란을 들어오면서 또 이제 여러 계통의 또 결란이 들어오다 보면 또 혹시나 이제 좀 그 살충제 성분이 발생한 결란을 또 혹시나 섞여서 올 수도 있기 때문에 제주도는 살충제 파동 이후 달걀 판매량이 20-30%가량 줄어 제주산 달걀만 유통시켜도 수급에는 차질이 없을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문제는 달걀 반입 금지가 장기화될 경우 수요가 폭주하는 추석 명절에는 수급에 차질이 우려된다는 겁니다. 이제 한시적으로 육식계란이 도입은 되지는 않을 거고요. 대신 추석 이전 시즌에 그 물량이 어떻게 될지는 판단에 따라서 각 유통별로 결정을 하게 될 것 같습니다. 제주도는 산란계 사용 농가 37군데 가운데 11군데가 진드기 구제약품을 사용했지만 유해 물질은 없었고 1차 검사에서 누락됐던 약품 4가지를 추가 검사했지만 한 농가도 검출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현재훈입니다. 지난 주말 제주 남서부 지역에는 천둥 번개와 함께 최고 200mm에 가까운 폭우가 쏟아졌는데요. 파종 시기를 맞은 마늘과 양배추 등 농경지 곳곳이 침수돼 농민들이 애를 태우고 있습니다. 홍수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쉴 새 없이 쏟아지는 비로 도로에 흙탕물이 넘쳐 흐릅니다. 하천과 구분이 안 될 정도로 거세게 흘러내리는 물줄기에 일대는 물바다로 변했습니다. 지난 19일부터 사흘 동안 제주시 한경면 고산리에 내린 비는 191.7mm. 기상 관측 이후 가장 많은 시간당 63mm의 물폭탄에 마늘밭은 직격탄을 맞았습니다. 거센 물살에 심었던 마늘이 쓸려나가 파종을 다시 해야 할 판입니다. 그냥 이거는 이제 나와 있는 거는 다 꼽아줘야 된다는 거죠. 이게 좀 인건비가 인력이 좀 많이 들어간다고 봐야 돼요. 갓 심은 비트와 양배추도 사정은 마찬가지. 밭마다 흥건하게 고인 물에 애써 심은 모종은 잎까지 잠겨버렸습니다. 국지적으로 내린 폭우로 서부 지역의 밭 곳곳은 이렇게 비가 그친 뒤 만 하루가 지나도록 물이 빠지지 못한 채 잠겨 있습니다. 밭에 물이 빠지는데 걸리는 시간은 최소 일주일. 농민들은 가뜩이나 심각한 인력난에 파종 시기를 놓칠까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파종 시기가 이제 겹치다 보니까 전면적으로 뭐 대정부터 시작해서 봉성, 뭐 한경 이쪽에는 지금 전부 파종 시기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무래도 인력난에 조금 농가들의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인력으로 인해 가지고. 제주지방은 오늘 밤부터 모레 새벽까지 곳에 따라 20에서 70mm의 비가 더 올 것으로 예보돼 농가의 근심이 커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홍수현입니다. 잦은 기습폭우에도 불구하고 도내 중산간 마을에 대한 격일제 급수가 3주째 이어지고 있습니다.
제주도는 최근 비가 내리면서 어승생 수원지 저수량이 8만 7천 톤 수준으로 늘었지만 중산간 마을의 원활한 물 공급을 위해 필요한 10만 톤을 밑돌아 제한급수 유지가 불가피하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한라산 고지대와 어승생 수원지 일대의 강수량이 적어 충분한 저수량 확보까지 상당한 시일이 걸릴 것으로 예상돼 중산간 마을 주민들의 생활 불편은 물론 음식점과 숙박업 등의 피해도 커지고 있습니다. 오는 26일부터 제주 지역 대중교통 체계가 30년 만에 전면 개편되는데요. 제주 MBC는 달라지는 내용과 문제점들을 오늘부터 연속 보도합니다. 첫 순서로 단순화되는 버스 노선을 박주연 기자가 보도합니다. 제주 시외버스 터미널에서 읍면 지역으로 다니는 버스들입니다. 똑같은 번호인데도 날짜와 시간대별로 기점과 종점 경유지가 달라 수십 개씩 세부 노선이 있습니다. 대중교통 체계가 개편되면 이 같은 중복 노선들은 대부분 사라집니다. 현재 644개인 버스 노선을 149개로 줄여 배차 간격도 줄인다는 계획입니다. 일단 자가용보다 좀 더 빠르게, 그다음에 좀 편리하게, 이왕이면 좀 싸게 이렇게 해서 자가용 타는 것보다 대중교통이 더 편리하도록 이렇게 하는 건데, 제주도 전역을 6개 권역으로 나눠 버스의 색깔과 맨 앞자리 숫자로 어느 권역인지 구분하게 됩니다. 주요 지점에는 환승센터가 설치되고 제주공항에서 출발하는 급행버스도 신설됩니다. 짐도 많고 그런데 이 터미널까지 버스를 타고 와서 관광지로 이동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 점이 되게 많이 불편한 것 같아요. 하지만 개편을 불과 10여일 앞두고 세부적인 노선 정보가 공개되면서 이용객들이 혼선을 빚을 것이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간선에서 탑승하면은 어느 구간에 와서는 환승해서 지선으로 갈아타야 되는 문제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 환승에 따르는 안내 시스템이 가장 좀 초기에는 좀 충분히 배려가 돼야 되는데, 특히 시행이 일주일도 남지 않았는데도 일부 버스는 색깔을 새로 칠하는 랩핑 작업도 마무리되지 않아 첫날부터 혼란도 예상됩니다. MBC 뉴스 박주연입니다. 대중교통 체계 개편을 앞두고 버스 기사들이 근로시간 단축을 요구하며 운행 거부를 선언했습니다. 전국 자동차 노조 제주지역 노조는 제주도가 제시한 하루 16시간 격일제 근무를 한 달에 12일 근무로 줄여주지 않으면 오는 25일부터 버스 운행을 중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노사 양측은 오늘부터 협의를 시작했는데 협상이 결렬될 경우 대중교통 개편에도 차질을 빚을 것으로 보입니다. 정부가 해양 레저 관광 산업을 활성화하겠다며 낚시 어선들도 스쿠버 다이버를 태울 수 있게 규제를 완화한 지도 1년이 지났는데요. 정작 낚시 어선들이 가입하는 보험 상품에는 다이버들이 보상 대상에서 제외돼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이소연 기자입니다. 낚시어선 선장인 한철권 씨. 날마다 60여 명의 스쿠버 다이버들을 실어 나르고 있습니다. 제주특별법이 개정돼 지난해부터 승선이 허용되자 다이버들이 크게 늘어난 겁니다. 그런데 얼마 전 한 씨의 배에 탔던 다이버가 의자에 손가락이 끼어 다쳤습니다. 손님이 다쳤을 경우에 대비해 보험에 가입했던 한 씨는 수협에 진료비를 청구했지만 거절당했습니다. 제주특별법으로 해가지고 합법적으로 다이버를 수송하기 때문에 당연히 공제 처리가 된다고 봤는데 안 된다고 들었을 때는 황당했습니다. 다니다 보면은 솔직히 넘어질 수도 있잖아요. 다칠 수도 있고 저희가 꼭 타고 가야 되는데 거기서 이런 보험 혜택을 못 받는다 하면은 그럼 저희는 앞으로 이제 어떻게 다녀야 될까? 수협 측은 보험약관에는 낚시꾼만 보상하도록 명시했다며 제주 지역 낚시어선에만 적용되는 보험 상품을 개발하기는 어렵다는 입장입니다. 몇천 명 그거 가지고 보험을 만들 수 있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면 만약 한 사람이 다쳤다. 그럼 뭐 위자료, 치료비 이렇게 주고 나면 돈이 부족할 텐데. 해양 레저 활성화를 위해 제주 특별법까지 개정했지만 정작 정책은 뒤따라오지 못하고 있습니다. 도내 낚시어선은 모두 206척. 연간 5만여 명에 이르는 다이빙 관광객은 보상도 받기 어려운 안전 사각지대에 노출돼 있습니다. MBC 뉴스 이소연입니다. 초등학교에서 공사를 하는 과정에서 1급 발암물질인 성면이 노출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제주도 교육청에 따르면 지난 12일 모 초등학교에서 냉방기 교체 공사를 하던 중 성면이 노출돼 공사를 중단한 뒤 성면을 제거했습니다. 환경운동연합은 논평을 내고 공사에 앞서
건물에 성면이 있는지 제대로 조사되지 않았다며 교육청이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하라고 요구했습니다. 오늘과 내일 대조기를 맞아 해수면이 상승하면서 해안 저지대의 피해가 우려되고 있습니다. 제주시 지역 만조 시간은 오늘 밤 10시 55분, 내일 밤 11시 30분이며 해수면이 평소보다 최고 3m가량 높아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제주도는 이에 따라 해안도로 산책과 차량 운행을 자제하고 선박과 해안 시설물 관리를 철저히 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세계 섬문화축제 개최 여부에 대한 논의가 내년 지방선거 이후로 미뤄졌습니다. 제주도는 도민 공감대와 준비 기간이 부족해 축제의 성공이 어렵고 내년 지방선거에서 논란이 예상돼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제주도가 지난 4월부터 2달 동안 도민과 관광객 7천여 명을 설문조사한 결과 54%가 필요하다고 응답했지만 지역 주민과 젊은 층에서는 부정적인 의견이 더 많았습니다. 제주해양수산관리단은 무사증으로 제주에 입국한 뒤 불법 취업한 혐의로 중국인 34살 수모 씨 등 5명을 적발해 법무부 출입국 관리사무소로 넘겼습니다. 이들은 어제 태풍 차바로 파손된 제주항 3부두 복구공사에 투입됐다 검문 중이던 청원 경찰에게 적발됐는데 출입국 관리사무소는 취업 경위 등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서귀포경찰서는 불법 대부업 광고물을 무단 배포한 혐의로 32살 장모 씨를 입건했습니다. 장 씨는 지난 18일 서귀포 매일올레시장 일대에서 번호판을 제거한 오토바이를 타고 불법 광고물 3,700여 장을 배포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장 씨는 지난 6월에도 같은 혐의로 입건됐었는데 경찰은 현장에서 장 씨를 검거해 불법 광고물을 압수했습니다. 농사를 직접 지었다는 증거를 제시하지 못하면 양도소득세를 감면받을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제주지방법원 제1행정부는 오모 씨가 제주 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을 기각했습니다. 오 씨는 지난 2013년 제주시 용담동에 밭을 팔면서 8년 이상 농사를 지었다며 양도소득세를 100% 감면받아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농작물을 팔거나 농기구와 농자재를 산 자료가 없어 인정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뉴스를 마칩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